김민석 후보의 날선 네거티브를 정청래 후보가 여유롭게 받아쳤던 당대표 후보 간 토론. 그런데 정작 개파 정치를 논했던 쪽에서 심각한 당원 DB 유출 및 불법 투표 독려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해식 의원실 관여 의혹과 추가 녹취록까지 공개되며 단순 해명을 넘어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질 조짐입니다. 공정해야 할 전당대회를 흔드는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지금 확인하시죠.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거 할 때 투표는 반드시, 게다가 당대표는 김민석, 덤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거기다가 최고위원들은 몽땅 말로만 친명하고 실제로는 반명하는 사람들 다 떨어뜨려라 하실 수 있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경진 민주당 당원님이시죠? 네, 여기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사무실입니다. 네. 이번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 있잖아요. 그날 네. 투표 부탁드린다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투표할 거예요. 아, 예. 혹시 세 분 후보 중에 결정 내리신 분 계세요? 네. 김민석 후보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통화 녹음되고 네네.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전화를 받은 당원이 열이 받아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당신 이거 해당 행위다 계속 얘기를 하죠. 신고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의원실에 전화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실에서 누군가 받아요. 근데 아까 통화한 분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떻게 내 DB를 알았냐? 하니까 막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해서 또 빙빙 돌려. 네. 그다음 나중에 그런 과정을 한 두세 번 겪어. 그러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계속 지적을 해. 거기서는 그 사람은 뭐라 했냐? 중간에 있었던 사람은 투표 동료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한 거야. 근데 녹취를 다 갖고 있잖아. 지지 호소였는데. 지지 호소였는데 투표 동료처럼 얘기를 해. 그거 아니다. 지지 네. 호소를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거 해당 행위다. 막 얘기하니까 네. 이 사람도 또 돌리다가 나중에 책임자가 전화를 해. 그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지역위원회 사무처장이야. 이름도 저는 녹취를 다 들어봤으니까 알고 네. 있습니다. 여성분이에요. 근데 이 당원이 그 지역의 사무처장이 그 전에 누군지도 알았어. 남자분이었어. 근데 최근에 바뀌었대. 사무처장이니까 예전에는 남자분 아니었어요? 했더니 최근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얘기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저한테 어떻게 전화했냐. 그 사람 누구냐 했더니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약간 또 그 얘기를 한참 해. 이름 밝혀라. 네. 이거 신고하겠다. 이름 알아보고 나중에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야. 네. 그러다가 어떻게 전화번호 안 했냐. 근데 뭐 자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뭐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잠깐 빈 사이에 누군가가 전화를 한 것 같다. 그 얘기는 전화번호 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쵸.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처음에. 근데 이제 오늘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둘이 대화한 거를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원래 그 당사자가 다시 전화를 왔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말을 맞췄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DB를 제공받은 게 아니라 당신의 전화번호가 내게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포렌식 해보면 다 드러나. 저장을 언제 했는지 다 드러나니까 어제 했겠지. 누군가 알려줬겠지. 그 전부터 알고 있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의뢰면 100% 드러나는 사안이고 첫째 이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 왜 문제인지 김민수 후보 측 이게 내가 진짜 열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DB에 대해서 당원 DB에 대해서 관련해서 일단 법률적인 문제를 먼저 짚을게요. 자 법률적인 판결 요약이 있어.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히. 자, 정당 당직자 및 업체 대표 등이 당원 명부를 유출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그다음에 뭐 유출 뭐 등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그다음에 배임 수재,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방조 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처벌 기준은 직무 관련성, 영리 목적, 정보 동의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거는 이제 배임 수재, 알선 수재 저런 게 들어갔잖아요. 저거는 이제 영리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고
직무 관련성 있죠. 있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으면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치. 법률로 명확히 나와 있고 그렇지. 당원 명부 이 유출 사건들이 그렇지. 많이 있거든. 네. 이게 법률적으로 이미 네. 판례가 있어요. 첫째, 이 얘기를 그렇지. 명확히 합니다. 네. 자, 당원에서 전화 받은 당사자가 권리당원이었으면 해당 지역 강동을에 한 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사타파 쪽에서도 보도했죠. 네. 유사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저희 직원도 당원인데 전화 받았었어요. 저한테도 그 통화 녹취해가지고 많이 보내주셔요. 지금 제보가 막 이루어지고 네. 있죠. 그게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의원실에서. 이건 분명하고 두 번째 그러면 당규에 어떤 사항이 위배되는지를 저희가 찾았어요. 저 키워주십시오. 저거 이 노란 거 색칠한 거를 좀 해석을 해주십시오. 네, 개인정보 보호 등이라고 해서 당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비, 납부 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원 및 당비 규정에 당원 위반이라는 관리를 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예. 우리 당규, 민주당 당규에 명확히 돼 있습니다. 요거 위반한 거는 징계 사유가 되는 징계 거고. 사유죠. 그리고 이 징계 사유가 아까 사무처장, 사무직 네. 당직자가 개인적 일탈 행위인지 의원실 위에서부터 차원에서 의원부터 지시한 시작해서 건지. 지시한 행위인지도 밝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법률적 위반, 당규에 분명히 당원의 DB를 사용해서 전화 작업했으면 원래 엄격하게 관리하잖아요. 맞아요. 시도당이 관리하는 주체이고 네. 지역위원회는 볼 수만 있잖아요. 네. 누가 새로 뭐 신규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어쩐지. 그 관리자가 한 2명 정도. 근데 나는 진짜 이거 그 당원 명부 유출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 휴대폰에 있는 걸로 전화를 했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사무국장이 이랬다면서요. 네, 사무차장. 사무차장이 이랬다면서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가 내가 잠깐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전화했나 보다. 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합니다. 그 녹취록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내가 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했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의도였던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왜냐하면 이 당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각 지역위원회 2명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차장, 사무국장이든 한 명하고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했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건데 내가 잠깐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했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그냥 당원 명부가 아니었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당원 명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변명을 하느라고 그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건데 그 부분도 당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거운동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선거운동. 상당히 이제 포괄적으로 돼 있긴 합니다. 네. 자, 한번 일단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거를 좀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각 후보자 측에 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본인이 참여하거나 국회의원이잖아요. 이인식 의원은. 네. 소속한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요. 그럼 의원실입니다라고 소개했고 물론 이해식 의원이 이렇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없어. 근데 이해식 의원실이라는 걸 밝혀. 네. 그리고 김민석 후보를 찍어달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의원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그렇죠. 조직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는구나라고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유권 해석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있어요.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 물론 이해식 의원이 직접 하지는 않았어. 네. 의원실이라는 입장을 띄었어. 그 다음에 저희가 찾은 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좀 분명해져요. 더. 세 가지 관련 당규 조항들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호 선거관리위원장 위원회 규정 제34조 34조 그거 혹시 없나요? 예, 잠시만요. 띄워주십시오. 그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및 관련 중립 의무 조항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해서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당규 조항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이거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위원장 명의의 지지 호소 금지. 이제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지역위원장 본인 이름으로 전화하여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당원의 투표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직위 이용 행위로 간주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사무직 당직자가 그 지역위원회 사무처장도 사무직 당직자에 해당됩니다. 읽어주십시오. 네. 당규 제6호 제4조 34조 1항
12호에 명시된 저 밑에 거요? 두 개편. 번째 두 번째 거. 사조. 네네네. 예. 당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권자 및 당직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지키며 직인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명시하여 특정 후보 여기 있잖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지역위원회 사무처장 얘기가 이 내용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세 번째. 개별 대면 전화 연락을 통한 영향력 행사. 당규 제6호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명시된 지역위원회를 이용하거나 대의원 당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및 선관위가 정하지 않은 불법 홍보, 전화 홍보 행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당규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당원 DB의 문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맞는지 이 두 가지, 그리고 네. 이게 주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네, 의원의 네.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져야 하는데 일단 중앙당에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 부정선거 신고 양식이 선관위가 제시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이거 네, 이게 네. 선거 부정 신고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런 유사 사례를 겪은 분들은 이 양식에 의거해서 선거 저희 신고 방법이 위에 명시돼 있어요. 이메일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요 캡처하셔갖고 작성하셔서 이런 유사 사례들이 있거나 이러면 이메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앙당 신고고요. 네. 그다음에 요 사안은 이해식 의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이해식 의원까지 뭔가 연루됐다 이러면 당에서 이거는 신속히 조사할 사안이고 윤리 제소 사안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제보자는 굉장히 격앙돼 있던데 제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당 뭐 신고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건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정보보호비밀법 네, 보호법에 네,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자신의 DB 권리당원임을 그 DB가 아무렇게나 막 사용되고 그러니까요. 이건 관리 네. 미숙이거든요. 네. 이거 고의적으로 유출했으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을 의지가 있다면 수사 의뢰도 가능한 사안이다. 그걸 뭐 제보자가 판단할 몫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고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으면 본때를 좀 뽑을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낭맨 TV도 뭐 박선원 의원한테 갑자기 연고도 없는데 뭐 연락도 받고 막 그랬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네, 지지호소도 네, 하고 다양한 분들이 지금 연락을 받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한 게 해당 의원실이 그러니까요. 해당 권리당원한테 그 지역에 있는 을 조직적으로 전화 자극을 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강력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막 전화하고 막 해서 누구 좀 찍어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전화는 많았었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거 있어도 이렇게 그냥 원래 선거 때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 너무나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자기네 권리당원한테 하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막 전화해가지고 쭉 명부를 보고 하는. 명부 유출도 심각한데 네, 거기에 네. 의원실을 이렇게 거기다 씌우잖아 껍데기를.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 당원 명부 유출한 거 가장 큰 책임이고 두 번째는 어떤 막 전화해서 저 누구 좀 찍어주세요. 개인 간에는 네, 몰라도 그럴 수 그럼 있죠. 저 어떻게 알아요? 말하면서 네, 시간이 하다 끝날 네, 수도 네, 있는데 네, 이거 네. 의원실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전화 옆에서 막 여러 명이 전화하는 소리도 들리고. 자세히 들으면 네. 그 여러 사람이 받았어 이미. 이건 이건 조직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오늘 오후 6시에 충청권 시도당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이 선거 전화와 문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공해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강력하게 지금 충청권 시도당에 엄청나게 항의를 넣고 있는 거예요. 하도 왜냐면 이번 주부터 충청권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주말에. 엄청나게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다른 선거 때 기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항의를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 의원들뿐만 아니라 문제는 자원봉사들 하면서 일반인들도 그걸 참여를 하나 봐요. 근데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난처하죠. 일반인이 모르는 사람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예. 저걸 뽑아달라 그래? 그래서 지금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중앙선관위에서도 이거 처리를 잘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그냥 개인 형사 처리로 내 개인정보 유출법 하겠다. 이게 형사소송으로 네. 들어가면 이게 저기 압수수색 들어가요, 고소 진짜. 들어가면 이거 압수수색 네. 들어가요. 네. 당원명부는 심각하게 보거든. 맞아요. 예. 나는 이해식 의원 이 정도 되면 해명할 줄 알았어.
아니면 뭐 부지했다든가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김민석 의원이 이 웹잡을 내는 거 보면 내가 뚜껑이 열렸는데 그러면 막연하게 뭐 당원 당규 및 중앙당 선관위 지침 규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본 규정은 다르거든. 네. 근데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돌할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당원 DB가 맞다면 그게 네. 당원 당사자고 그거는 분명히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위반이고 정당법 당규 위반이야. 위반이고. 네. 관리 소홀이야. 그건 네. 그건 분명히 들어가고 선거운동 하는 데 있어서 의원실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당원끼리 전화를 했던 어쨌든 간에 그 사무처장이 알고 있었고 네. 이런 조직적으로 하는 행위 누구를 찍나 사무처장 우리는 못하게 돼 있는데 네. 아까 그 단계에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근거를 구체적으로 내라 이거. 네. 어떤 규칙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규 몇 조 몇 항, 선거운동 규칙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가 해석에 따라 지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관위가 빨리 판단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열심히 응원하는 겁니다. 누가 돼야 될까? 이거 왜 그러냐면 무서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뭘 믿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봐. 사람들 어때요? 요번에 로컬푸드 이런 매장 이런 데들이 매출이 갑자기 올라간대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고 이제 집에서 해먹는 걸 확 늘리는 거예요. 계란 한 판 막 10,000원씩 하고 막 비싸잖아요, 물가가. 소비를 줄이는 거야. 주식도 이제 힘들어졌고 부동산도 이제 곧 있으면 1주택자도 보유세 올라가냐 마냐 이야기 나오고 있고 금리도 인상한다 그러지. 사람들이 이제 생각보다 이 실물 경제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서 잘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뭐 전화 돌리고 있어. 용서 못 하거든요. 지금 본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걸 지금 전 국민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몽땅 이거 조치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해요. 정진호 후보 네. 측도 굉장히 열이 받은 게 아까 그런 웹자부들 있잖아요. 막 이런 것을 마치 정청래 후보 측만 하는 것처럼. 맞아.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후보 측 하는 게 다 드러났잖아. 네, 그리고 네. 황명선 의원 최고위원 같은 게 하는 게 있는데 선관위에서 아무런 지금 조치가 얘기도 없잖아. 안 해. 네. 근데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뭐 정청래만 초청한 거 가지고는 뭐 그래요? 그것도 그거 뭐 조치한다는 거야. 아. 지금 이해식 의원실 이 문제가 터졌잖아. 네, 네.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내일 최고위에서 이게 문제가 다뤄질지는 모르겠어요. 최민희 의원도 대응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했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방송을 보면서 쇼츠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뜨거웠기 때문에 그 본인들도 접해본 거잖아. 이 사례를 유사한 사례를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 선관위가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빨리 판단을 해줘야 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불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당원 당규 위반이겠죠.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많은 어떤 제보 그리고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회의원이 혹은 국회의원실에서 혹은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거죠. 그러면 특정 국회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편드는 게 맞냐 이 논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개 국회의원실에서 당원 명부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내 개인정보를 너희들이 왜 들고 있느냐 주로 이제 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취재해서 이제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이것과 결이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고 심각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전 7월 20일 날 수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한 민주당 권리당원 A씨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전화번호는 010 개인정보라 지웠습니다. 끝자리는 8114로 해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7월 20일 날 오전 10시 28분에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일부 가렸습니다.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땡님께 김민석 검증된 국정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여기 이제 소땡 이 땡자는 제가 이제 블러가 아니라 그냥 지운 겁니다.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의 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와 실명을 정확하게 알아서 문자를 보낸 거죠. 소땡님께 김민석 검증된 국정경험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름은 지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월 21일 화 9시부터 23일 목 17시까지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가 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1번 김민석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져온 경험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를 이끌어온 모습을 저는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2년 정부와 당이 한몸처럼 움직여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민석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완벽한 국정 파트너 김민석과 함께 해 주십시오. 땡주시 무슨 시입니다. 땡주시 시의원 땡땡땡 올림이라고 해서 이름 쓰고요. 지금 지웠습니다. 이름 가로하고 이름 쓰고 010하고 시의원이 자기 이름, 자기 전화번호를 지금 적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시의 시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이 자기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나 무슨 시의 시의원인데 김민석 지지하기로 했어. 당원 여러분들도 김민석 지지해줘. 함께 합시다. 라고 시의원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죠.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 권리당원은 아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아니 시의원이 내 투표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시의원이 왜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지? 라는 것에 되게 기분이 나빠서 이 시의원에게 바로 항의하는 답 문자를 보냅니다.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이미지. 항의하는 답 문자를 시의원에게 바로 보냅니다. 시의원이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이렇게 같이 해서 보냈으니까. 여기 보면 이 문자 내용이 다 나오진 않는데 여기 이제 땡땡시 의원에서 반토막 내고 또다시 계엄 일어나면 튀어나올 시민 반에 반토막 나고야 말 것입니다. 빛의 혁명에 혹한을 견뎌낸 시민들은 민주주의 내란 청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좀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조 땡땡땡 조롱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비난을 하면서 이런 문자 메시지 보낸 게 김민석 지지해달라고 문자 메시지 보낸 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 시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죠? 4시간 만에 11시 3분 문자 메시지 받자마자 항의 문자를 보냈더니 4시간 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문자를 보냅니다. 시의원이. 자기가 보낸 게 맞다면 저는 지지하는데 지지하지 않으시면 송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자 조심하겠다든지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짤박한 답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내 명의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경위를 알아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문자 메시지가 오간 뒤 3일 뒤에 이 시의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항의를 받고 경위를 알아보겠다라고 한 시의원이 이 권리당원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경위를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A씨를 전화 인터뷰했는데요. 그 당시 시의원이 A씨에게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를 주셨어요. 23일 날 8시 50분에. 뭐라고 하던가요? 죄송하게도 이걸 알아봤는데 본인이 보낸 문자가 아닙니다. 제가 보낸 문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중앙당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시의원 이름으로도 뿌려졌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의원들도요? 네. 예, 황당하죠? 시의원이 분명히 자기 실명을 밝히고 자기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똑바로 박아서 자기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에게 누구누구 시의원입니다. 저는 김민석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서 이런 문자 기분 나쁘다라고 항의를 했더니 시의원이 알아본 다음에 그거 저가 안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내 명의로 이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건지 중앙당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명의 도용, 시의원 사칭이죠. 명의가 도용되고 사칭당한 시의원이 이 지역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들도 여러 명이 이런 일을 겪어서 지금 곤란해하고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 권리당원 A씨한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권리당원 A씨는 이 시의원의 설명을 듣고 아 이게 사태가 심각하구나. 시의원이 실제로 문자를 보낸 게 맞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식으로 선동하는데 시의원들이 동원되는 거는 옳지 않은데 심지어 시의원이 보낸 것도 아니고 시의원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칭해서 이런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거를 제보를 할 결심을 합니다. 제보를 할 결심을 한 다음에 시의원이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좀 녹음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 권리당원 A씨가 이 시의원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보낸 것처럼 돼 있는 이 시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좀 상황을 다시 물어봅니다. 이 권리당원 A씨와 시의원 간의 통화 녹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그 의원들이 뿌리지 않은 문자가 뿌려진 게 시의원에도 몇몇 분 있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지역 의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이제 당연히 당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원 주권시대잖아요. 네. 당연히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우려를 사실은 전달했어요. 하신 분한테 이제 전달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경선관리위원회에 경선 운동 방식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전달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사칭해서 보내준 문자 의원들이 지난번에 여러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들 중에 여러 분을 얘기하신 건가요? 10분이 계시잖아요. 그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이 다 각자 다르셔서 그분들한테 또 피해가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성함을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러 의원들 이름으로 뿌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의원님들한테 한번 각자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분들 중에는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선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의원님들은 아니다 나는 정말 지지한다 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실 수 있거든요.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시의원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 표현을 굉장히 조심하고 절제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 내 명의가 도용당했다. 누군가 나를 사칭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깔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권리당원 A씨가 지난번에 사칭해서 문자가 보내진 의원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시의원은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각자 시의원에게 좀 물어봐 달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의 시의원 명의로 저는 김민석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지지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김민석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 명의 시의원 명의로 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그 시의원 중에는 그게 기분 나쁜 사람도 있지만 뭐 흔쾌히 동의하고 난 김민석 지지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명의로 문자 메시지가 뿌려진 거에 뭐 문제의식이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캐묻지 말고 각자 시의원한테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설명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보내지도 않은 문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내진 시의원이 여러 명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